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 얘기 아니고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연 생태계 이야기 해볼 건데, 바로 두꺼비 얘기입니다. 웬 두꺼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그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죠.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한 달 전에 국립과천관장에서 퇴임한 이정모입니다. 아, 전 관장이시라고 제가 좀 네.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 네. 두꺼비요. 이 두꺼비가 멸종 위기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맞나요? 믿기 어렵겠지만요. 네. 두꺼비는 멸종 위기종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1998년에 환경부가 양서류 가운데 네. 꼬리치대 도롱뇽, 두꺼비, 물두꺼비, 북방성 개구리, 아무르산 개구리 이 모두 6종을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 멸종 위기 야생동물 해제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해제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멸종 위기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예, 새로운 서식지가 발견되었다는 이유입니다. 다행이다. 상식적으로 개체수가 옛날보다 더 늘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이제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서식지가 발견되자 멸종 위기종에서 해제한 것이죠. 예. 그런데요, 이 두꺼비의 암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게 무슨 두꺼비가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뭐 암컷과 수컷 비율이 한 1대1쯤 되어야 하잖아요. 예, 1대1. 하지만 실제로 자연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수컷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 채찍 꼬리 도마뱀이라는 동물은요. 네. 암컷만 있습니다. 그러면 번식이 안 되잖아요. 암컷 혼자서 번식을 잘해요. 아, 정말요? 예, 자연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 동물원에서는 귀상어와 코모도 왕도마뱀이 예. 수컷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알을 낳고 또 깨어난 새끼는 또 모두 수컷인 적도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이 네. 두꺼비는 어때요? 암수 성비 불균형? 두꺼비는 보통 1대5 정도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연구를 안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암컷 한 마리에 수컷 5마리 정도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조사해 보니까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이 10마리씩 관찰되고 있는 겁니다. 2배로 늘었네요, 불균형이? 예.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러니까 일단 뭐 과학 사람들이 그 수꺼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옮겨줘요, 산란장으로.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2021년에는 1,832마리를 도왔는데 뭐 작년에 1,291마리를 떨어지더니 올해는 540마리를 줄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암컷이 주는 거잖아요, 계속. 아니 절대적으로 암컷 수컷이 다 줄었죠. 아, 다요? 암컷 수컷이 더 줄었는데 올해는 그 비율이 심각해요. 1대5였다가 올해는 1대10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이 10마리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뭐 이상기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로드킬 때문에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일단 뭐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상 기후 때문이죠. 예. 실제로 기후 변화 때문에 산란 시기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산란 행동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파충류인 악어나 거북이를 보면 예. 산란 시 둥지 있잖아요. 모래 온도에 따라 암수 비율이 크게 변합니다. 모래 온도요? 예, 그러니까 거북이는 온도가 오르면 암컷이 태어나고 온도가 낮으면 수컷이 태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악어류는 둥지 온도가 33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사이에서는 수컷이 태어나지만 그러니까 32.5도보다 낮든지 33.5도보다 높으면 암컷이 태어나요. 야, 그러면 진짜 이상기후 때문에 암컷 수컷 태어나는 게 확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가 파충류의 암수 비율에 영향을 준 것처럼 양서류인 두꺼비도 같은 영향을 줄 거라고 일단 짐작하고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다만 과학적인 예.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관장님, 로드킬, 이거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분석.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암컷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길 가다가 차 같은 데 치여서 죽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주거지랑 원래 도로가 늘어나면서 원래 양서류의 산란장으로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로드킬을 당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로드킬은 성비의 변화보다는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아, 개체수.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양서류 산란장 이동 통로에는 그들만을 위한 통로를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꺼비는 먹이 사슬의 중간 부위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위쪽이면 괜찮은데
그나마 좀 나은데 생태계 중간부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동물입니다. 아,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두꺼비가 만약에 멸종된다. 그러면 생태계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건가요? 위아래가 다 그렇죠. 틀어서? 그 완전히 멸종되면 그 정말 큰일 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같이 줄어드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놔야 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봤던 기사인데요, 관장님. 꿀벌이 집단 실종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봤거든요. 이거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도 뭐 이상기후 때문이다. 아니면 뭐 사람들의 살충제를 많이 써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데 관장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꿀벌 집단 실종에 대해서는? 예, 예전보다 살충제 사용이 훨씬 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꿀벌 개체 수가 거의 지금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네. 마리로 치면요, 한 130억 마리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사라진 거예요. 130억 마리요? 예. 헐. 아니, 갑자기 살충제를 그렇게 막 뿌렸을 리가 없잖아요. 예. 결국 남는 건 기후 변화가 그 주의 원인이 될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봐야죠. 꿀벌이 이게 기후 변화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꿀벌 주는 게? 그러니까 원래 꿀벌이 생태계가 있잖아. 자기가 네. 깨어나야 될 날이 있고 자기 잠들어야 될 날이 있는데 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아. 이게 꿀벌이 줄어든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꿀 한 티스푼을 모으려면 꿀벌 12마리가 평생 꿀을 따라 다녀야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꿀 한 쌀이. 네. 근데 우리가 먹는 꿀이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식물들이 수분을 못하게 되는 게 문제죠. 아. 꿀벌이 줄어드는 건 결국 우리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꿀벌이 줄어드는 것도 그런데 이상기후 때문이다. 네. 그 평창에서도 어제 산불이 났다는데 최근에 산불 많이 나잖아요. 이 산불 많이 나는 것도 이상기후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최근 누구나 느끼는 일이죠.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산불 수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예. 올해만 해도 벌써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산불 발생이요 1.5배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가뭄이 심해지고 가뭄은 산불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인류에게 최대 도전은 그 예. 기후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관장님 외신 보면요 이상기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추운 날에 막 덥고 유럽은 무슨 뭐 겨울인데 무슨 뭐 너무 덥고 무슨 너무 미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폭설 오고 막 이런 이상기후들 보도 많던데 예.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뭐 이상기후는 아직은 없는 것 같던데 어때요 상황이?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후 변화는요 사실 전 세계 평균보다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1.1도보다 더 올라고 우리나라 더 많이 변했어요. 네. 예, 근데 그만큼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비가 와도 옛날 한 번에 많이 오고 가뭄이 와도 심하게 들고 더워도 더 심하게 덥고 추워도 더 심하게 추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알고 지냈던 우리 기후가 더 이상 우리 기후가 아닌 것이죠. 5월달, 6월달에 시작하던 여름이 이제 5월달에 시작하고 있어요. 아 11월에 시작하던 겨울이 12월에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계절 그런데 지금 이제 여름이랑 겨울만 있다 뭐 그 얘기 나온 거나 마찬가지 비슷한 네, 얘기네요.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데요. 좀 봄과 가을이 사라졌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봄의 날은요 한 6일 늘었습니다. 봄은. 오.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지니까 예. 우리가 그 차이를 막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으로만 보지 말고 예. 실제 숫자로 따져봐야 돼요. 시원한 가을 줄고 추운 겨울 줄었고요. 따뜻한 봄 늘고 더운 여름 왕창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전 관장이셨습니다.